거대한 우주 어딘가에서 두 개의 괴물이 충돌했습니다. 태양 질량의 100배를 훌쩍 넘는 검은 천체들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돌면서 서로를 집어삼켰고, 그 순간 우주 전체에서 가장 밝은 빛을 뿜어냈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두 천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대로라면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이 크기의 블랙홀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못 박아 두었던 바로 그 금지된 영역, 거기에 두 천체가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7억 광년이 아니라 70억 광년 너머에서 날아온 이 신호 하나가 지금 천문학자들의 교과서를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 눈에 잡혔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블랙홀은 천체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상대거든요. 주변의 빛과 물질을 전부 빨아들이기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봐도 그냥 까만 구멍일 뿐이죠. 그러니 두 블랙홀이 부딪히는 장면을 본다는 건 원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남긴 마지막 예언 하나가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무거운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공간 그 자체가 출렁인다고 봤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번지듯 우주라는 천이 떨리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였죠. 이 떨림에 붙인 이름이 바로 중력파입니다. 다만 아인슈타인 본인조차 이건 영원히 증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림의 크기가 너무나 작았으니까요. 얼마나 작냐면 두 블랙홀이 충돌해서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중력파조차 지구에 도착할 무렵에는 양성자 하나 지름의 수천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양성자가 이미 원자 안에서도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것에 또 수천분의 1이라니 이걸 어떻게 잰단 말입니까? 아인슈타인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이런 미세한 변화를 포착할 기술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라이고, 정식 명칭으로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입니다. 생긴 모양부터가 독특합니다. 4km가 넘는 거대한 콘크리트 관 두 개가 직각으로 뻗어 있고 그 끝에는 40kg짜리 거울이 매달려 있죠. 이 거울은 나노미터보다 더 정밀하게 다듬어졌고 미세한 땅의 진동조차 차단하기 위해 유리 섬유로 만든 진자에 공중 부양하듯 매달려 있습니다. 관이 워낙 길어서 지구 곡률 때문에 양쪽 끝을 2m씩 들어 올려야 평평하게 유지될 정도였죠.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관을 따라 레이저를 쏘고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온 빛으로 두 거울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평소에는 이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중력파가 지구를 통과하는 순간 공간이 미세하게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빛의 무늬가 흐트러집니다. 바로 그 흐트러짐을 컴퓨터가 읽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낸 신호를 분석하면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충돌한 천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까지 꽤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관측소가 처음으로 중력파를 직접 포착한 게 2015년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60년 만이었죠. 그리고 라이고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버고, 일본의 카그라 같은 동료 검출기들과 손을 잡고 함께 우주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이들이 잡아낸 블랙홀 충돌만 300건이 넘습니다. 2017년에는 이 업적으로 라이고를 만든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블랙홀 충돌을 감지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23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GW223b223이라는 이름이 붙은 신호가 들어온 거죠. 이 신호는 0.1초 남짓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검출기의 평소 잡음보다 무려 20배나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어찌나 또렷했던지 처음 발견한 연구진은 오히려 이게 진짜일 리 없다며 의심부터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미국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검출기에서 똑같은 신호가 잡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도 과학자들은 신중했습니다. 혹시 우연한 잡음이 우연히 이런 모양을 만든 건 아닐까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치
가짜 데이터를 컴퓨터로 만들어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순전히 잡음이 이 신호를 흉내낼 확률은 1만 년에 한 번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진짜였던 겁니다. 신호의 파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는 두 블랙홀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에는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충돌의 앞부분은 보이지 않고 마치 후반부만 잘라 붙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구간을 종소리가 잦아드는 단계, 그러니까 링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새로 태어난 블랙홀이 마치 두드려진 종처럼 부르르 떨다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 거기서 나온 중력파를 라이고가 붙잡은 셈이죠. 이 모든 단서를 모아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블랙홀이 합쳐져 태양 질량의 182배에서 251배에 이르는 단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탄생했다는 거였죠. 그 전까지 충돌로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블랙홀이 태양의 140배 정도였으니 이건 기록을 한참 갈아치운 사건이었습니다. 충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이 사건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무려 태양샤 5개분의 질량이 통째로 에너지로 바뀌어 뿜어져 나왔거든요. 숫자로 풀면 3 뒤에 0이 48개 붙는 입에 담기도 벅찬 양입니다. 우리 태양이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려면 200조 년을 쉬지 않고 타올라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순간만큼은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별이 내뿜는 빛을 전부 합친 것보다 이 하나의 충돌이 더 밝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막대한 에너지는 빛이 아니라 전부 중력파 형태로 공간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발견인데 진짜 미스터리는 두 블랙홀의 정체를 파헤치면서 시작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많은 가상의 파형들을 미리 만들어둡니다. 무거운 블랙홀이 합쳐지면 더 짧고 높은 소리가 나고 가벼우면 다른 패턴이 나오는 식이죠. 일종의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어두고 새 신호가 들어오면 어떤 책과 가장 닮았는지 대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해보니 충돌한 두 블랙홀은 각각 태양의 103배와 137배였고 지구보다 40만 배나 빠르게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더 빨리 돌 수 없는 한계에 거의 닿아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천문학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두 블랙홀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크기였거든요. 블랙홀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존재입니다. 질량, 회전, 전하라는 단 3가지 성질만으로 완전히 설명되니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블랙홀이 있다고 봤습니다. 태양 질량의 대략 50배에서 130배 사이 이 구간이죠. 평범한 블랙홀보다는 크지만 은하 중심에 사는 초거대 괴물들보다는 한참 작은 어중간한 덩치입니다. 이 비어있는 구간을 질량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구간이 비어있다고 봤을까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주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하면 중심에 철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별을 떠받치던 바깥 압력이 사라지면서 별 전체가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초신성 폭발이죠. 별이 태양보다 20배에서 30배 넘게 무겁고 폭발 후 남은 중심핵이 충분히 무겁다면 그 핵은 멈추지 않고 계속 무너져 블랙홀이 됩니다. 문제는 태양 질량의 130배에서 250배에 이르는 초기 우주의 진짜 거대한 별들입니다. 이 별들은 두 갈래 길을 걷습니다. 어떤 별은 너무 격렬하게 폭발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블랙홀이 되려면 단단한 핵이 남아야 하는데 그 핵조차 남기지 못하고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또 어떤 별은 죽기 전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어던지면서 살을 빼버립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별은 결국 중성자별이나 작은 블랙홀로 쪼그라들죠. 어느 쪽이든 중간 크기의 블랙홀은 만들어질 틈이 없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 예측은 잘 들어맞는 듯 보였습니다. 라이고와 동료들이 수많은 충돌을 봤지만 이 어중간한 크기의 블랙홀은 단 하나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GW23b123이 나타나면서 그것도 두 천체 모두가 금지된 구간 안에 들어있는 채로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적어도
일부 경우에는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명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합쳐서 키웠다는 가설이었죠. 작은 블랙홀들이 여러 번 충돌을 거듭하면서 점점 몸집을 불렸고, 라이고가 본 충돌은 그 긴 사슬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겁니다. 작은 블랙홀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며 덩치를 키운다는 이 그림은 꽤 그럴듯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블랙홀이 합쳐질 때는 질량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회전도 함께 섞입니다. 그런데 작은 블랙홀들의 회전 방향은 제각각이라 여러 번 합쳐지면 서로 상쇄되어 결국 느릿느릿 도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돌한 두 천체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미친 듯이 돌고 있었죠. G도도 223은 가장 무거운 동시에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중력파로 확인된 블랙홀 한 쌍이 된 겁니다. 단순한 합병만으로는 이 엄청난 회전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합쳐지는 순간에는 마치 발사대처럼 강한 반동이 생기는데, 이 반동이 너무 세면 새로 태어난 블랙홀이 원래 있던 무리에서 튕겨 나가버립니다. 이걸 막으려면 블랙홀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상성단 같은 곳이어야 하는데, 그래도 회전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전의 합병이 아닌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답일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스터리는 그렇게 더 깊어졌습니다. 돌파구는 플랫아이언 연구소의 계산 천체 물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고틀리브가 이끈 연구팀은 그동안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 가지에 주목했죠. 바로 별이 품고 있던 자기장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 질량의 250배짜리 거대한 별을 컴퓨터 안에 만들고, 그 별이 수소를 태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연료가 바닥나 폭발하는 마지막까지를 통째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이 별은 살아가는 동안 자기 몸의 상당 부분을 연료로 태워 없애버렸고, 무너질 무렵에는 태양 질량의 150배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절묘하게도 그 골치 아픈 질량 간극 바로 위에 자리 잡은 거죠.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150배짜리 덩어리가 폭발한 다음 정말로 라이고가 본 무겁고 빠르게 도는 블랙홀이 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팀은 훨씬 더 복잡한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 들어갔습니다. 폭발 직후를 상상한 거죠. 새로 태어난 블랙홀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자기장이 뒤섞인 변에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부모 별이 회전하지 않는 경우를 돌려봤더니 예상대로 잔에 구름이 그냥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번엔 부모 별이 빠르게 회전하는 경우를 넣어봤습니다. 그러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잔에 구름이 회전하는 블랙홀 주위로 원반 모양을 이루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반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수록 회전은 점점 빨라졌고, 바로 이 대목에서 자기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전하는 원반 안에서 자기장이 마구 꼬이고 비틀리면서 잔해를 바깥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건 우리가 활동성 은하핵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꼬인 자기장이 압력을 만들어내고 어떤 경우엔 거의 빛의 속도로 물질을 뿜어내는 제트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물질이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니 블랙홀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줄어들죠. 자기장이 강할수록 이 효과는 더 커집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별이 원래 갖고 있던 질량의 절반까지 블랙홀 곁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멋진 발견이 나왔습니다. 자기장이 일으키는 이 폭발들이 블랙홀에 일종의 발길질을 가한다는 거였죠. 자기장이 물질을 한 번씩 바깥으로 뿜어낼 때마다 블랙홀이 그 반동으로 점점 더 빠르게 돌게 된 겁니다. 이 발길질이 너무 강하면 한 쌍을 이루던 블랙홀이 흩어져 버리지만, 딱 적당한 색이라면 시스템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블랙홀의 회전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알맞게 회전하는 별과 알맞은 세기의 자기장이 만나면 질량 간극 한가운데 자리 잡은 채로 빠르게 도는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G도도비 24분미 223에서 본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메시지는 블랙홀의 무게와 회전 속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기장이 강하면 블랙홀의 회전을 늦추고
별의 질량을 함께 실어내보내 더 가볍고 천천히 도는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자기장이 약하면 더 무겁고 빠르게 도는 블랙홀이 탄생하죠. 무게와 회전이 한 짝처럼 묶여 있다는 지금까지 누구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으로선 이 연결고리를 직접 확인해 볼 다른 블랙홀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예언합니다. 자기장이 촉발한 폭발들이 아주 짧고 강렬한 제트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감마선 폭발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감마선 신호를 찾아낸다면 고틀리브 연구팀의 가설이 옳았는지, 그리고 이런 거대한 블랙홀들이 우주에 얼마나 흔한지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무게와 회전의 이 관계가 블랙홀의 근본 법칙으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블랙홀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물리를 한 걸음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슴 뛰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텅 비어있다고 믿었던 그 질량 간극이 사실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둠 속 어딘가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중간 크기의 블랙홀들이 수없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의 더 정밀한 관측 장비가 자신들을 찾아내주기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말이죠. 단 0.1초짜리 떨림 하나가 우주를 보는 우리의 눈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 신호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풀어내려면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작은 떨림이 다음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게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